안녕하세요, 진서동아입니다. 사람은 보통 연애,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으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하며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하지만 뭐든지 적절한 것이 좋죠. 함께하고 싶은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집착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 집착은 강한 감정적인 자극을 불러오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도 종종 사용되곤 하죠. 우리는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는 있어도 와, 나도 저렇게 연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혼자 집착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서로 집착하는 건 괜찮을까? 오히려 두 사람의 상호 의존이 너무 높으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집착이라는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이 집착이라는 감정에 대해 탐구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체계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인의 요구에 방해받지 않고 개인적인 표현 그리고 성취를 추구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죠. 심리학자 보헤니 했던 고슴도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추운 어느 날 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에 무리를 지어 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피하기에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했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엄습해오는 추위에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붙었다 떨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너무 아프게 찔리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거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자기 분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분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화는 각 부분이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세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서 무엇을 분화시켜야 된다는 것일까? 정신 내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고 대인관계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선택을 통해 행동함에 있어 감정이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자기분화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세밀하게 계획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협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인 사고 체계에 접근하는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집착에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집착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소유 효과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가 3만 원에 예쁜 머그컵을 선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머그컵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 그리고 가치가 부여되어 마음속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이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컵을 사고 싶다고 하면 그래도 5만 원 이상은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머그컵을 얼마에 사겠냐고 물어보면 3만 원을 생각하게 되죠. 즉, 자신이 어떤 대상을 소유할 때 낼 수 있는 돈과 어떤 대상과 이별할 때 낼 수 있는 돈은 언제나 차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건 바로 우리가 상실의 느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끊고, 버리고, 벗어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 소유효과는 통계에 따르면 손실과 이익의 체감 차이가 2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를 얻어야 그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소유효과는 물건을 사고 팔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이러한 기대로 기다리다가 더 큰 손실을 얻기도 하고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고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도 언젠간 사이가 좋아지겠지, 이러한 기대로 더욱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나중에 더 큰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집착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건에 대한 집착은 어떠한 물건이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집착의 구분은 몇 가지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할 때. 사랑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들었구나, 오늘은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집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소리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옆에 이건 무슨 소리야? 그 옆에 남자 또는 여자 목소리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죠. 두 번째, 영상통화할 때. 이때에도 사랑하는 경우엔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하지만 집착하는 경우에는 주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집착하는 경우에는 주변 좀 비춰줄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로 잠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경우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반면 집착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은 시간을 계속 체크하는 데 집중하게 되죠. 네 번째로 이성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릴 때. 사랑하는 경우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집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다리게 되지만 집착하는 경우에는 누구랑 있길래 이렇게 늦게 오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숨어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별했을 때. 사랑하는 경우에는 서로 사랑했지만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자극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선물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나는 이 이별을 인정할 수 없고 어떻게든 연락하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었던 선물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연락을 취하는 반응이 나타나죠. 지금까지 낮은 자기 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자기 분화 정도는 대체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자기 분화 정도는 결혼 후에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니는 자기 분화 정도는 어린 시절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때 정해진 자기 분화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는 관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자신이 자기 분화 정도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에는 절대적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자기 분화 수준이 높다면 유지를 위해, 반대로 자기 분화 수준이 낮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